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이고요. 목표가 역시 어제에 이어서 두 가지 종목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주회사 HD 현대 보겠습니다. 이 조선 분야의 자회사 수주가 좀 괜찮다고 하던데 배당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 섞인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찾아보니까 올해 추정치가 5.2% 정도 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잠재력이 그쪽 분야에서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과 자가 면역 쪽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될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유비벨록스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아이나비, 팅크웨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수급이 좀 약한데 실적 모멘텀 뒷받침할 호실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증권사의 시각들도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들 말씀 주신 종목들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HD현대 BNK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반기에 배당뿐 아니라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5,737억 원으로 일단 전 분기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회사뿐 아니라 보시면 오일뱅크 쪽의 손익이 크게 둔화되면서 결국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 급격하게 정제 마진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속회사의 이익의 합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일뱅크만이 이번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의 영업이익은 분기당 8천억 원 수준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반기 정제 마진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정제 마진은 드라이빙 시즌과 스포츠의 빅 이벤트로 항공료와 휘발유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를 자극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의 자회사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현대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역시나 수주에 대한 호조가 지속되면서 실적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불거지는 데 더해서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과 주력 종속회사의 업황 개선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 94,000원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HD현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약간 지주사격인 만큼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4월부터 전반적으로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자회사들 가운데 오일뱅크를 빼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도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HD현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오스코텍입니다.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만약에 레이저 티닙의 병용 처방이 허가됐을 때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중에 품목 승인이 되면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미국 시장 출시 시점과 더불었을 때 6천만 달러의 마일스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스코텍의 수익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 역시나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는 내년 임상 3상을 목표로 앞두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현재 미국 FDA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항암제들까지 전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사로서 잠재력이 크다라고 오늘장 평가했고요. 오스코텍 목표 주가는 5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최근 내에서 굉장히 선별적인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스코텍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펼쳐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과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를 제시한 부분 51,000원으로 봤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유비벨록스고요.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카드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 카드 사업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장성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로컬 카드 산업에서는 자체 표준 규격이 없었는데 이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면서 규격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비벨록스가 독점 개발사로 선정돼서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2년간 신규 경쟁사에 대한 진입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물 인터넷 카드에 대한 사업 확장성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비벨록스가 과거의 스마트 카드 사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카드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활가전 사업부 내에서 또 잘 알고 계시는 로보락이 있습니다. 이 청소기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 청소기라고 볼 수 있는데 판매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 바로 팅크웨어입니다. 이 팅크웨어 모바일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대한 채널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뿐 아니라 블랙박스 사업 역시나 원가에 대한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실적의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만 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가 예상된다는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벨록스 함께 보시죠.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본업에서 스마트카드뿐 아니라 로보락 같은 로봇 청소기들 그리고 관련해서 블랙박스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월에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가 한 차례 나타난 이후에는 갭을 메꾸는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려는 흐름들이 최근 3거래일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비벨록스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3가지도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